원, 투, 쓰리, 시작. 안녕하세요, 갓생. 빨리 해야 돼. 빨리. 안녕하세요, 갓생 여러분, 재생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3일이고요. 오늘 시험 9시 반인데 지금 시간이 오전 7시 3분입니다. 오늘 저희 드디어 구독자 젤라님과 갓생님 저희 구독자이시거든요. 맨 처음에 구글밋으로 같이 공부하다가 오프라인에서 친해지게 됐다가 이제 서울에 취업 구독자 젤라님 한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가 누구였지? 나도 우리 구독자인데 이름을 모르겠다. 갓생님.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학 간호학과 대학교 4학년 젤라라고 합니다. 너무 어색해. 저희가 지금 시험 얼마 안 제가 이제 몇 시간 후에 시험 보러 가야 돼가지고 빨리 물어볼게요. 자, 요즘에 지금 간호학과 엄청 불취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듣기에 그 세브란스 원래 인원이 900명에서 이제 300명으로 줄이고 전반적으로 그냥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그 빅5 가기 많이 힘들어졌고 대학 정원도 좀 가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불취업일 텐데 좀 힘들지 않으신지. 엄청 힘들어요. 제가 네. 지방대에서 네. 성적이 최종 성적 3.8인데도 취업이 안 됩니다. 진짜예요, 이거 현실. 난 그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무토익이라서 네. 취업이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토익 만들어 놓으시고 대외 활동 많이 하셔서 불취업에서 취업하시고 그러면 지금 간호학과 4학년이신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침에 수업을 듣고 주말 평일 근장하고 주말 새벽에는 새벽 알바하고 그렇게 해줬었어요. 근데 알바 왕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알바 엄청 장착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저 진짜 솔직히 진짜 개빡세게 살거든요. 진짜 하루에 틈이 진짜 없고 하루에 보통 한 5시간 잘 정도로 좀 약간 조금 빡센 편인데 저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진짜 처음 봤어요. 제조자 전형으로 오시게 되고 이제 취업반이신데 제조자 전형으로 질문 뭐 받았는지. 근데 저는 그때 준비를 한창 하고 자기소개서랑 이제 왜 간호학과에 들어가게 됐는지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건지 어떤 강사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본인이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대졸자로 들어오는 거 나이가 좀 있으니까 본인이 대졸자로 뭐 어떻게 할 건지 나이가 많은데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여쭈어 볼 것 같아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럼 준비 자체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 일을 병행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때 한 달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저도 한 달 준비했거든요. 학교 생활은 어떤지? 근데 생각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꽤나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친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팀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나름 빨리 적응했었고 실습을 하면서 친해지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나이별 간호학과 분포도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분포도로 따졌을 때 느낌이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반은 확실히 20살 초반 친구들도 많은데 22, 23 친구들이 제일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40대, 50대 한 분씩 그러면 이번에는 1학년부터 4학년의 느낌을 따졌을 때 어떤가요? 지금은 4학년 졸업반이시니까 제일 명확하게 알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뭘 모르니까 그때 좀 학점을 따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1학년 때 남들 놀 때 여러분들은 공부하셔서 학점을 따세요. 진짜 이게 제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더블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학점 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1학년, 2학년 때 좀 해놔가지고 그래도 3, 4학년 때는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2학년 때 제대로 공부가 안 돼서 베이스가 안 되면 3학년 때 이해 자체를 못하나요? 수업 때? 2학년 때 배우는 기본 간호학이나 이제 성인 간호학 같은 게 아예 안 돼 있으면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다시 설명을 안 해줘요? 다시 설명을 베이스부터 안 해줘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베이스를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폐불상이나 그런 거를 저희 학교는 교수님이 그때 막 1학년 때 막 부임해왔던 교수님이셔가지고 저희한테 해부생리학을 직접적으로 만난 일이 없으니까 줌으로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줌이 중간에 끊기고 또 제대로 설명도 안 되니까 저는 그 베이스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성인간호학을 처음에 들어가니까 인체 구조 자체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셨다 이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교수님 수업을 들은 게 아니라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인체 구조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럼 더블 강의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썰병이는 정확하게 3학년 1학기 때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보통은 저희 학교는 안 그랬는데 다른 학교를 보면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실습을 나가요. 그렇게 해서 4학년 거의 2학기 초반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럼 4학년 그러면 2학기 초반까지 그러면은 더블 강의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실습을 계속 나가야 돼요. 이제 학교마다
학교마다 다른데요. 저희 학교는 2주 실습을 나가고 2주 공부를 하고 이런 형식이라서 2주 실습 나간 동안은 수업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2주 동안 더블 강의를 몰아서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진도를 못 나갔다? 그러면 따로 또 더블 강의 일정을 잡아가지고 그걸 또 잡아서 했었어요. 다음. 원래 영양사다가 오셨거든요. 영양사 진짜 좋은 직업이라 생각하는데 왜 영양사에서 간호학과 다시 왔는지. 영양사로서 뭔가 제가 비전이 있고 그랬으면 상관이 있는데 저는 일단 병원 영양사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근데 병원 영양사는 진짜 돈이 엄청 적어요. 거의 최저시급 수준이고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기업으로 갔던 애들도 있는데 기업으로 어렵게 했어. 그래서 기업에 붙었어. 근데 이제 업장끼리 약간 좀 라이벌 그런 것도 있고 비교 당하는 것도 좀 있었고 물론 지금도 한국에서 열심히 하시는 영양 선생님들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든 직업이 다 그랬듯 보상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고요. 또 힘들었어요, 일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니요. 인증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뭔가 있진 않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돈 받고 계속 평생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제가 제일 충격이었던 게 마지막 병원에서 영양사를 10년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네. 저랑 월급 차이가 2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최저를 받고 있었거든요. 거의 한 세금을 떼고 157만 원? 이 정도 받고 있었어요. 20년 됐는데 그럼 200이 안 되네? 2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거의 그랬어요. 왜냐면 와, 그분이 진짜 20대 좁다. 초반부터 영양사를 시작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0, 맞아. 거의 그분도 50이 다 돼갔으니까 나는 그거 보면서 이거는 처음엔 좀 고민했었어요. 왜냐면 이건 개인의 역량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받는 건가 그게 아니면 영양사를 2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는 건가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이를 먹고 또 내가 배움에 있어서 솔직히 그때도 굉장히 겁이 많이 났었거든요. 도전했었어요. 근데 더 뭔가 겁이 나서 도전을 못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새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원서를 영양사 계약직이죠? 영양사요?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 소속돼가지고 계약직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병원 영양사는 원래 다 적어요. 진짜 병원 영양사는 원래 다 적고 고용을 많아봤자 한 명에서 두 명밖에 안 해요. 왜 하필 많은 데에서 간호학과로 갔는지. 전 주변에 간호과 간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일단 수입을 먼저 봤었을 때 그 친구들의 수입이 정말 괜찮은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3교대인데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간호사도 나쁘진 않겠다. 그리고 젊었을 때 그렇게 돈 안 벌면 나중에 거지 되겠지? 나중에 이제 노후를 보장할 수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머님 간호사 하시죠? 맞아요. 엄마 간호사. 엄마는 추천해요? 저희 부모님은 원래 간호학과를 가기를 원하셨지만 진짜? 그때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간호학과가 진짜 맞는가를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엄마가 간호사를 하시면서 그 얻었던 자긍심, 그 엄마가 간호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멋있다. 본인 직업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 그런 것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느꼈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결혼하기 전부터 간호사셨고 엄마가 다른 특수파트에서도 일하시다가 병동으로 내려오시게 됐는데 상교되면 엄마를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어릴 때 되게 그래서 엄마들도 운동에도 안 나오고 마음도 안 와. 그러면 엄마 항상 되게 잘 가르쳐줬어요. 엄마는 아픈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이고 이렇게 병원에는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엄마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이다 이러면서 엄청 화를 내고 때리시는데도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잘 설명해 주셨어요. 진짜 소름 돋았어요. 병원 실습하면 어떤지 실질적으로. 먼저 병원 실습을 하면 처음에 데이와 입으로 나눠지니까 본인이 부엉이 파트인지 아니면 새벽형 3세 파트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일찍 나가는 시간 몇 시예요? 저 5시에 보통 일어났고요. 오전- 데이면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가지고 갔었어요. 몇 시까지 도착해야 돼요? 7시 전까지니까 옷을 다 갈아입고 6시 한 45분에서 50분까지는 병동에 도착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 토요일, 일요일에도 실습 나가는 경우? 토요일, 일요일은 실습을 안 나갔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무조건 PCR 받았었어요. 그렇구나. 다음. 4학년 어떤지? 4학년이요? 네. 힘들죠. 4학년 힘들죠. 어떤 게 힘들어요? 일단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고요. 진짜 솔직하다. 취업이 안 돼서 너무 2분이 힘들고. 모자란 게 아니고 지금 진짜 불취업이에요. 이제 4학년 보통은 1학기 때까지 성적을 보고 그 합산해서 대부분 병원에 이제 졸업 예정자니까요. 간호학과는 졸업 예정자들한테 보통 기회가 훨씬 더 많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걸 다 넣는데 제가 물론 잘 안 알아보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줄줄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진짜 괜찮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고 성적도 나쁘지 않고. 다음. 취업 고민 어떤 건지? 저는 내가 뭔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대학병원을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대학병원 지방을 저희 이제 고향에서 다니고 싶진 않아가지고 좀 그래도 나름 병 상수도 많고 병원에 난이도가 있으면 네. 종합병원도 괜찮겠다. 나쁘지 않죠. 진짜. 4학년 꿀팁.
하는 꿀팁이요? 없습니다, 여러분. 존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이제 알바를, 그러니까 알바문이어서 많이 해가지고 제가 다른 스펙을 못 채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최대한 부모님께 지원 많이 받으시고 학자금 대출 풀로 받으셔서 생활비 대출 풀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스펙을 찾으세요. 그게 최고예요. 왜냐면 진짜 요새는 4점 몇이고요. 토익 900대라도 취업 안 되니까 본인이 눈을 낮추면 취업을 할 수는 있겠는데 본인이 원하는 바가 확실하면 절대 스펙과 본인의 그 워라밸이 맞바꾸셔서 하세요. 되게 의외의 대답이에요. 왜냐면 학자금 대출 최대한 안 받는 게 나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4학년은 확실하게 그냥 땡겨서 본인 취업하는 게 낫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천재 만재라서 내가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 알바를 2타임 풀로 뛰면서 내가 성적을 4점대 유지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대외 활동도 가고 싶은 병원 있어요. 그럼 그 병원에서 본인이 봉사활동도 하면은 어차피 그 스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좋고 토익 무조건 필수고요. 성적이 없으면 아예 문턱에 못 넘는 데도 많으니까 그런 걸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알바하는 거를 그렇게 썩 추천하지 않습니다. 알바하면 좋죠. 그걸로 인해서 자소서도 많이 쓸 수 있고 그러는데 적당히 하세요. 이게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그 취업 어디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저는 이제 서울 경기도권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3학년 중반이었나? 그때부터 네. 취업 스터디 같은 걸 했어가지고 네, 진짜 열심히 면접 했어요. 스터디 했었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또 이제 학교에서도 따로 공부하는 그 학습 공부책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제 스스로 있으면 굉장히 게을러 있으면 잠자고 싶어가지고 저도 그래요. 너 진짜 열심히 했어요. 누군가가 옆에 있지 않으면 맞아. 다음. 다시 1학년이 되면 스펙을 어떻게 쌓을 건지, 다시 1학년이 된다면 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 다시 1학년이 된다고 하면 근데 그때도 뭔가 근장도 하고 싶고 여행을 더 많이 가고 지금 못 오니까 그때 좀 여행을 갈 수 있으면 많이 가고 그때부터 토익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토익에 대한 베이스를 조금 쌓고 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비 1학년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 지금 간호학과가 취업이 잘 안 되거든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간호학과가 취업이 잘 된다라는 거는 내 지방에서 지방 병원에서 취업이 잘 된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 집 앞에 있는 병원 여러분들이 뭐 진짜 여러분들이 아는 병원에 대학병원에 강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해서 들어간 건지를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뭘 봤냐면요. 간호학과를 다니다가 중간에 휴학하고 그만두고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과의 공부를 못 따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실습을 하면서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 되게 고민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3교대를 할 자신이 있고 네. 또 요새 간호학과 취업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부터 간호사였다. 그리고 또 간호학과에 내가 엄청 가치관이 뚜렷하다. 그러면 이 정도 나쁘진 않은데 취업이 진짜 잘 안 되니까 뭐 솔직히 간호사 하는 사람들 다 취업 보고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쵸. 근데 취업 하나를 보고 이 과로 오기에는 약간 좀 힘들어요. 진짜 충격인 게 왜냐면 저 고등학교 때부터 간호학과 취업 진짜 잘 된다라고 했는데 최근 올해 작년에 진짜 불취업이라고 하는 게 나는 너무 충격인 거예요. 진짜 놀랐어.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상급 종합병원들이 같은 시기에 면접을 본다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버리면 내가 어디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지잖아요. 그럼 나는 불안한 거죠. 왜냐면 내가 면접을 어디에 보고 또 다른 데도 보고 그렇게 하면 그 면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본인이 가고 싶은 병원이라든가 그게 아니면 다른 대학병원에 갈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내년부터 그럴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고 또 지금 졸래자 여러분들이 재취업 안 되거든요. 네. 그 대학병원에서 사람 뽑을 때 졸업예정자만 뽑는 데도 있고요. 심지어 졸업예정자랑 기졸자랑 같이 포함해서 한 50명 막 100명 안 되게 뽑는 경우도 공부 근자 하나, 알바 하나, 그리고 공부 이렇게 하면서도 학점이 진짜 괜찮은 편이라서 교양, 필기 팁, 사회생활 팁, 동기 교수님 이런 거.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공부를 엄청 무식하게 계속 저는 적거든요. 필기를 하고 네. 그 필기했던 거에 네. 빨간 펜이나 파란 펜으로 그어가면서 하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검토를 할 때는 색연필 사용해서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거나 인체를 배울 때는 솔직히 저 그림 너무 못 그리는데 좀 그림 그리면서 하려고 했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인터넷 찾아보거나 유튜브 그런 거 보면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서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맞아. 교양은 전 솔직히 교양과 잘 안 나왔어요. 거기서 실습하면서 되게 친해지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본인이 지역사회에서 취업할 거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게 이 친구랑 얘기하면 너무 솔직해져요. 제가 약간 사람이 솔직해지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시험으로 가야 되는데. 시험 보러 가는데 잠깐만 빨리 해야 돼. 이때 아니면 못하거든요. 자, 기본 간호 실습 프로토콜 잘 외우는 법. 그거요? 유튜브에 그 본인이 하는 핵심 술들을 쳐가지고 그걸 몇 번 봐요. 그걸 몇 번 보고 어떻게 하는지 대충 머릿속에 그게 되잖아요. 그 핵심 술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침서 있잖아요. 그거 이미 유튜브를 보면 대충 어떻게 가는지 아니까 여러 번 보는 게 있거든요. 저는 영상을 먼저 두세 번 보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 외우니까. 실습 꿀팁. 실습 나가서 잘하는 법. 무슨 말가 잘한 거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마세요. 초반과 나중이 정말 다른 사람이거든요. 실습을 나갔을 때 뭐라 해야 되지? 초반에는 진짜 뭐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너무 신기하니까 되게 열심히 쳐다봤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약간 드는 거예요. 힘들어요. 왜냐면 거의 2년을 다 되게 계속 대입을 반복을 하면서 저희가 하거든요, 실습을. 근데 그러면 일단 아침에 눈 뜨는 게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입 때는. 그리고 계속 병동은 그냥 서 있는 데가 되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병동을 나가시기 전에 압박 스타킹 필수로 좋은 거 많이 사주시고 널핏에서 압박 스타킹 사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지원받은 거 아니고 제 널핏이 진짜 좋아요. 그런 압박 스타킹 사주시고 간호도 좀 잘 맞는 거 사셔가지고 다리 안 아프게 해주시고 또 실습을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인계를 들어요. 인계를 들으면 병동에 전반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 입원 환자, 퇴원 환자, 또 들어오는 환자에 대한 정보들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진짜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처음에 들으면 내가 분명히 의학용어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 그래도 힘들거든요. 꼭 의학용어를 공부를 되게 많이 해가세요. 그리고 해당 병원에 그러니까 본인 예를 들면 정형외과를 나간다든가 그냥 내과를 나간다든가 하면은 꼭 리얼피셉이라든가 아니면 피셉마음 같은 거 보고 그 나가는 병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꿀팁이다. 이거는 감사합니다. 체력 관리 따라 하는지 혹은 간호학과에서 살아남는 방법. 저는 체력 관리를 이게 여러분 자소서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 취미란에 보통 다 운동 쓰거든요. 네. 왜냐면은 쓸 게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근데 여러분 운동 해주시면 진짜 좋은 게 제가 3교대 하면서 체력이 많이 갈려가지고 운동 그 전부터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저는 템빨로 많이 버텨가지고 보통 진짜 진짜 아침에 이러지 마세요. 그 운동으로 극복하시길 바라면서 바카스에 포카리스에서 타가지고 의학과가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이제 간호학과 새로 입학을 해야 되는데 학교를 어디를 지원을 해야 될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나 아니면 자대 유무 학교 고를 때 우선순위. 자대에 있는데 그 자대가 없는 곳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자대 가는 것도 너무 괜찮은데 제가 있는 곳은 자대가 없어요. 자대가 좀 있다라고 하면 안정성은 보장이 되겠죠. 약간 그래도 여기 가면 되니까라는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자대병원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재단병원이 잘 돼 있는데 집 가까운데 둘 중에 어떤 걸 추천하세요? 저는 저희 학교에 재단에 있는 병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병원에 대한 미련이 없어서 그런가 저는 집 가까운 데를 추천을 하고요. 그게 아니면 국립대, 지방 국립대? 지방 거점 국립대를 목표로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꿀팁 감사합니다. 다음 이번에는 주변에 반대가 없었는지 궁금해요. 20대 후반에 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간호학과에 대한 돈 잘 버는 것만 보고 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좀 들었었고요. 거기서 3교대 뛰어야 되는데 괜찮냐? 공부학력 많은데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있긴 했습니다. 주변에 간호사 애들이 취업은 잘 되지 라고 하면서 밀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그 주변에서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새로 이제 시작하는 저희 지원자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그 말을 좀 많이 해요. 그래도 확신을 갖고 진학할 수 있던 그런 계기는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렸던 저의 영양사로서의 미래랑 제가 간호사로서의 제 미래를 봤을 때 더 뭔가 진짜 현실적으로 말하면요 앞으로 내가 몇 년을 얼마나 더 해먹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 간호학과가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간호학과 선택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저희 지원자들도 그렇고 사실 저도 약간 생각을 해봤을 때 40대 중후반이 돼서 만약 아기를 낳고 키운다라고 하면은 뭔가 간호라는 면허가 진짜 든든한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제 편집자분들 많이 만나봤지만 근데 또 우리가 태움 뒤지게 당하면은 그러니까 개같은 새끼들 막 이러면서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어떤 길을 가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걸로 변경을 하는 게 이게 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간호를 하다가 다른 걸로 바꿨다. 이거는 저의 가치관이 그 당시에 또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 인생이 100세 시대인데 직업 두세 번 바뀐다고 해서 내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내 정체성이 망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되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래서 별로 제가 물론 저의 직업에 대한 저는 제가 갖고 있던 직업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내가 있는 직업도 나쁘지 않지라고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다음 자소서나 면접 꿀팁.
유명하신 컨설팅이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경험 정리를 하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정리를 쫙 하면 자소서를 쓰기 훨씬 더 편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자소서를 쓸 때 정말 편해요. 그 내가 어떤 걸 써야 할지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쓸 때 그럴 때 훨씬 편하고요. 3학년 나가기 전에 경험 정리를 한번 쫙 하고요. 실습을 나가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야 본인이 이제 나중에 사실 쓸 말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크지. 왜냐면 저도 지금 간호학과 지원자 때 한 20명 넘게 지금 멘토링이랑 과외 지원자 하면은 거의 30명 넘게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진짜 똑같이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경험 정리부터 하고 저한테 주면은 제가 어느 정도 써주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갑니다. 4학년 전까지 토익 말고 하면 좋겠다 싶은 거. 알바 해봐도 나쁘지 않아요. 본인이 사회생활이 좀 배울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또 가고 싶은 병원이 있다면 그 네. 병원에서 봉사활동이라던가 그런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좀 스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할 수 있는. 간호학과 암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암기랑 팀플 팁. 근데 팀플은요 여러분 뭐 교수님이 친한 사람들끼리 해 하지 않는 이상 진짜 너무 운이거든요. 그래서 팀플은 솔직히 꿀팁이 없고요. 진짜 본인이 그 꿀팁이 없어요. 팀플은 그냥 개같이 망했다 이 정도 수준만 아니면 그래도 진짜 웃겨. 해야 되고 암기. 암기 팁이요? 응. 근데 저는 무조건 많이 보는 게 응.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귀찮지만 않으면은 여러분 꼭 손으로 정리하시고요. 귀찮더라도 그냥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러면 원래 수업 들을 때는 그 수업 먼저 약간 그게 조금 이렇게 귀로 담아서 이해하는 편이 아니면 그냥 필기부터 빨리 하는 편이에요? 저는 먼저 듣고요. 네. 필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녹음을 하는데 잘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수업 끝나고 잘 듣고 필기하시면 좋겠습니다. 4학년 2학기로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의 심정 혹은 간호학과 온 거 후회하지 않은지. 간호학과 온 거는 그렇게 썩 후회하지 않는데요. 이제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이렇게 생각 없이 말하면 돼? 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의 지금 오늘 2023년 10월 23일 우리의 추억이거든. 제일 어려웠던 과목. 어려웠던 건데? 제일 어려웠던 게 지역사회가 썩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어려워요? 지역사회요? 네. 안 해봐서 몰라. 일단 성인간호학이나 아동과학이나 모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게 조금씩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간호중재를 할 때 뭐 이렇게 사정을 한다, 뭘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지역사회는 아예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느낌이 아예 안 나. 뭐가 뭔지. 딱 배우시면 아십니다. 다음 제일 유익했던 과목. 성인간호학이랑 기본간호학을 좀 잘 해두시면 실습 나갈 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지금 질문 거의 4개 남았거든요. 해볼게요. 간호학과 그만두고 싶었을 때. 나 기본 간호학 실습할 때. 2학년 1학기 그 제일 어려웠어. 난 프로토콜 외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 응. 나는 그것보다는 팀플을 하는데 그때 약간 그걸 느꼈거든요. 팀플은 팀플대로 있는데 한 명은 아예 연락도 안 되고 1명은 진짜 거지 새끼처럼 해와가지고 씨발 이렇게 진짜 씨발물이 나와요 진짜. 그러면 나랑 팀원 2명이서 과제를 하고 난 실습도 나가. 근데 또 다른 과제도 많아. 그러니까 와 그만두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에 또 그 청 안 한 새끼들 이름을 넣어줘야 될 때 진짜 넣기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넣어줘야 될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그때 힘들었겠네. 제주는 꿈을 그리고 여기가 다 가져간 거. 그래 우리 학교에는 아직 그런 사람. 좋은 학교야. 그러니까 착해 그냥 열심히 사. 근데 너무 웃긴다 이거. 다음 간호학과 잘 왔다 싶을 때. 간호학과 잘하고 싶을 때? 네. 그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취업이 보장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간호학과 왔을 때 뭔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미치겠네.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는 간호학과에 다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네. 몸으로 막 체감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구나. 다음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네. 거기서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네. 네.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진짜 나의 본망. 제가 한 번 직업을 바꾸면서 느꼈던 건데 네. 직업에서 굉장히 성취감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내가 환자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환자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직업에서 성취감을 느껴가지고 그 직업 좀 오래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좀 약간 불안한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미 직업을 한 번 바꿨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잘할 수 있을까, 잘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좀 많은 데니까 조금 조심해야 하는. 그러니까 이건 남녀 그게 아니고 조금 이제 약간 좀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좀
눈치 별로 없거든. 다음. 어떤 간호사 혹은 인생의 최종 목표.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길 수 있는데 저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어가지고 좀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서울에서 택시를 타도 아무렇지도 않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공감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서울에서 한 번도 택시를 안 타봤거든요. 네. 진짜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서울에서 조그만 택시를 타도 돈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택시를 타도 아무렇지도 않게 카드로 딱 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부의 기준에서 이 정도면은 진짜 부자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광어 지느러미만 내가 가격 생각 안 하고 먹는 거라, 두 번째는 참치배꼽살 그냥 가격 생각 안 하고 먹는 거. 참치볶음살이 이해가 되는데 광어 지느러미 어느 정도예요?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꽤 비싸요. 전 좋아하고. 다음, 진짜 마지막. 이거 진짜. 처음 봐야 되는데 괜찮아? 이거 이미 내 인생 어떻게 될지. 이미 나는 취업했으니까. 꼴보기 좋죠. 취업했으니까. 이렇게도 돼요. 의료원 화이팅! 경기의료원 화이팅! 사랑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공정보건장학생 화이팅! 꼴보기 싫어. 다음, 진짜, 미래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지금 감정. 미래에 나한테 하고 싶은 말? 네. 어차피 취업은 될 텐데 그 음.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 시간을 좀 잘 견뎠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마지막, 이거 추가. 간호학과 새로 온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1, 2, 3학년 혹은 4학년 친구들한테 한마디.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데, 간호학과 취업을 하면서 정말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또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도 잘 하고 있는 건지 라고 본인 스스로한테 굉장히 되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면 언젠간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고, 오늘의 인터뷰 소감. 저희가 불미스러운 만나는 사이여가지고 랜선 친구였어요. 랜선 친구. 근데 실제로 언니가 저한테 비밀번호를 다 가르쳐주고 여기다라고 말하면서 집안에 있는 거 다 털어가도 되니까 다 털어가 그랬는데, 집안에 명품백을 떡하니 같은데 진짜 나 같으면 다 숨겨뒀을 텐데 나를 되게 믿는구나 하고 되게 고마웠고요. 믿기도 하고 경찰 부르면 되니까. 맞아. 경찰 부르면 그러니까. 되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저희가 랜선 친구 때도 꼭 와라, 젤라고 가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이게 거칠이가 아니라 진짜 집에서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제가 필기시험을 치러 지금 있는 거여가지고 여유롭지 못했다가 좀 아쉬워요. 다음에는 좀 더 많이 만나서 재밌는 거 하면 좋겠다. 진짜 저 간호학과 유튜브 하면서 좋았던 거가, 일단은 진짜 좋은 친구, 특히 이 젤라라는 친구를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맨날 새벽에 이 친구가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아침에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택시 타고 학교까지 가는 것까지 같이 보면서 되게 의지가 많이 됐었거든요. 저는 진짜 뭐라 해야 돼, 이 친구뿐만이 아니고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나겠고, 내가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따뜻한 뭔가 그런 시선을 받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진짜 고맙고, 오늘 우리 우정 자, 여기까지. 우리 앞으로도 간호학과 혹은 간호사 되고 그 이후로더라도 정말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추억 진짜 잘 남겨놓을게. 진짜 너무 좋은 친구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언니 오늘 시험이 뭐야? 이제 저희 오늘 시험 뭐냐면요. 기본간호학 실습, 기본간호학 실습 퀴즈, 그리고 양리학인데, 아무튼 저 이제 학교 갈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3, 2, 1, 직승이. 안녕. 개웃긴다 언니.